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에서 20년째 관광 트렌드를 연구하는 마르코 페르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관광 산업을 분석하며 유럽 바꾸기 여행자들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관광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파리, 런던, 로마, 바르셀로나,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인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한국인들이 유럽 관광업계를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관광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통의 긴급 보고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파리 에펠탑 주변에서 관광객들의 동선이 기존과 완전히 다르다는 내용이었죠. 특정 관광객들이 2시간 넘게 걸리는 에펠탑 관람을 단 40분 안에 끝내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관광 패턴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바르셀로나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도 그들은 최저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최고의 사진 포인트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지 가이드들마저 이들의 동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곧 믿기 힘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럽 관광업계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관광지를 방문할 때도 효율성이 극대화된 동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이 유럽 관광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공항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유럽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다른 여행객들과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신속하게 마치고 짐을 맡기는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보안 검색들을 통과할 때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었고 면세점에서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쇼핑 리스트를 따라 빠르게 상품을 구매하고 이동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면세점을 돌아다니며 즉흥적으로 쇼핑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미 계획된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격 비교표까지 준비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프로젝트다. 움직임을 보며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여행을 하는 걸까? 우연히 그들의 일정표를 보았을 때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분 단위로 정리된 일정표, 이동 동선 최적화, 대체 일정 플랜 B까지 준비, 대중교통 배차 간격, 휴일 변동까지 계산된 일정? 이건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데이터 분석 자료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 대략적인 루트만 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모든 변수를 미리 계산하고 추적의 동선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관광이 아니다. 이건 전략이다. 저는 더 이상 이 현상을 단순한 트렌드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여행을 할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나요? 한국인 관광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여행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연구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관광지, 명품 매장까지 한국인들의 여행 스타일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이끈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파리, 런던, 로마, 바르셀로나,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관광업계가 지금 한국인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관광청, 호텔, 명품 매장, 레스토랑까지 그들은 한국인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한국인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몇 주 전 저는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 중 하나이며 성당을 둘러보는 데만 최소 2시간이 걸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줄을 서고 느긋하게 구경하며 기념품을 고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달랐습니다. 이미 온라인 예약을 마치고 최적의 시간에 맞춰 입장, 사진을 찍고 정확한 루트를 따라 움직이며 빠르게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가이드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동선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완벽해. 이제 가이드들조차도 한국인들이 이동하는 방식을 참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습관이 아니다. 이건 전략이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럽 관광업계가 한국인들의 방식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관광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돌아가 한국인 관광객들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입국 심사에서 줄을 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빠르게 보안 검색대로 이동, 동선에 맞춰 정확한 순서로 움직이며 대기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항 측에서도 이 패턴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항공원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항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분석하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공항마저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움직임을 참고하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페이샹젤리제 거리의 한 명품 매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자 직원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일반 관광객이 들어올 때는 직원들이 천천히 다가가며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자 직원들은 즉시 브랜드의 인기 제품을 준비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와 재고 현황을 빠르게 제공했습니다. 명품 매장의 직원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인 고객들은 이미 원하는 제품을 정해놓고 들어와요. 망설임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구매 방식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인 고객들을 연구하며 그들의 쇼핑 스타일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쇼핑뿐만이 아닙니다. 레스토랑, 호텔, 심지어 작은 카페까지 유럽 관광업계는 한국인들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여행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바르셀로나의 한 카페에서 한국인 관광객 그룹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의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일정표가 아니었습니다. 15분 단위로 세분화된 일정, 추억의 이동 경로, 대체 플랜까지 완벽하게 준비,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기록된 세밀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여행을 계획한 거죠?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여행 공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호텔들은 이제 한국인 맞춤형 객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매장들은 한국 고객을 위한 맞춤 쇼핑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들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까지도 한국인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을 연구하며 그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변화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유럽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 관광객들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유럽 관광업계 전반을 흔들고 있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까지 유럽 전역에서 한국인의 여행 방식이 기존의 관광 시스템을 바꾸고 있었다. 나는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항, 호텔, 명품 매장, 관광 명소에서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들의 방식이 어떻게 유럽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항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다시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했다. 터미널 내부는 언제나처럼 북적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대를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그룹이 있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었다. 그들은 도착과 동시에 빠르게 이동하며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속도가 확연히 빨랐다.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입국장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는 동안 한국인들은 이미 예약된 차량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공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의 움직임이 공항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빠른 이동 루트를 참고해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럽의 다른 공항들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런던 히드로 공항, 로마 피오미치노 공항,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까지 한국인들의 이동 패턴이 공항 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있었다. 나는 다음 조사 장소로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를 선택했다. 유서 깊은 명품 브랜드들이 자리한 이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반응이 달랐다.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매장에 들어오면 천천히 구경하며 제품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달랐다. 그들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정확히 원하는 제품을 찾아 구매를 진행했다. 망설이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매장 직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 고객들은 이미 원하는 제품을 정해놓고 들어와요. 망설임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구매 방식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명품 매장들이 한국인 고객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인기 제품의 실시간 재고 현황을 제공하는 시스템, 한국어로 제품 설명을 제공하는 직원, 심지어 프라이빗 쇼핑 서비스까지. 나는 깨달았다. 한국인들의 쇼핑 방식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명품 브랜드들의 마케팅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관광 명소에서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였다. 박물관 내부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볐고 특히 모나리자 그림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은 유독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미리 모바일 티켓을 예약하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맞춰 입장한 후 주요 작품들을 감상하고 정해진 동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박물관 가이드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의 패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관광객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전시품을 감상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이 방식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높은 서비스 기대 수준에 맞춰 호텔들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었다. 체크인 및 체크아웃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조식 메뉴가 추가되었다. 심지어 일부 호텔에서는 기질 내부에 업무용 책상을 배치하고 무료 와이파이 속도를 개선하는 등의 변화를 주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여행 중에도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호텔들이 변하고 있었다. 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자체를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출처 사전 조사, 데이터 기반의 이동 동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전략.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을 차별화시키고 있었다. 이제 유럽의 관광업계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리더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방식이 기존의 관광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점차 이 방식을 따라하고 있었다. 공항의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명품 매장들의 마케팅 전략이 바뀌고 박물관의 관람 방식이 최적화되며 호텔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었다. 유럽의 관광업계가 한국인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여행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흐름이 되고 있었다.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이 세계적인 표준이 되어가고 있으며 유럽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마지막 답을 찾기 위해 나는 더 깊이 탐구해보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유럽의 관광업계는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을 어디까지 수용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화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나는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럽 관광업계를 뒤흔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핵심가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개월간의 현장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한국인의 여행 방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흐름이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은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나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에펠탑을 찾았다. 관광의 중심에서 직접 변화를 목격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혁명이었다. 에펠탑은 언제나처럼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새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한국인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유럽 관광객들이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다. 줄 서 있는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처음엔 SNS를 보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한국인들이 만든 여행 광고 블로그, 추억하는 관광 동선, 이동시간 예측표였다. 유럽인들이 한국인의 여행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추었다. 이제 한국인들만이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방식이 기업 관광업계를 넘어 계열 관광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는 즉시 호텔, 명품 매장,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변화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나는 가장 먼저 새로운 체크인 시스템을 발견했다.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지원이 없어도 빠르게 방을 배정받고 예약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시스템이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호텔 매니저에게 물었다. 이 시스템을 언제 도입했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국인 고객들의 요청이 많았어요. 그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원하죠. 처음에는 시험적으로 도입했는데 이제는 유럽 고객들도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이 이제 유럽인들의 여행 방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으로 나는 파리의 한 명품 매장으로 향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는 관광객들이 매장에 들어오면 천천히 둘러보게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자 직원들은 즉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준비했다. 빠르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왔고 효율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나는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제 고객 응대 방식이 바뀐 건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인들은 이미 원하는 제품을 정해놓고 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방식을 참고했어요. 요즘은 유럽 고객들도 이 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명품 브랜드 차도 한국인들의 소비 습관을 연구하고 있었다. 난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한 미슐랭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가 한국의 고추장을 이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한국인 손님들이 고추장을 가져와서 요리에 넣어 먹길래 솔직히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들의 입맛은 다르고 우리는 그 입맛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다. 이제 유럽의 미슐랭 레스토랑들까지도 한국인들의 입맛을 연구하고 있었다. 나는 긴 하루를 마치고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이제 현실이 되어 있었다. 나는 프랑스 르몽드에서 20년 동안 관광업계를 연구해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관광의 흐름이 단 한 나라에 의해 변하는 것을 본 적은 없었다. 기업 관광업계는 이제 한국인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었고 그의 방식을 모방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단순한 유행일까? 아니었다. 이것은 관광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 그 기준을 만든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었다. 이제 유럽의 관광업계는 인정해야 한다. 한국은 단순한 관광 소비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관광업계의 트렌드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난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고 내 보고서에 제목을 적었다. 한국, 관광의 미래를 선도하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유럽의 관광업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한국의 여행 방식이 전 세계 관광업계의 표준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마치며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다. 유럽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들이다.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인의 여행 방식은 어떠한가? 관광의 미래가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 관광의 새로운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